선생님, 이제 곧 2023년도예요. 너무 빠르게 2022년도가 지나간 것 같네요. 그죠. 네. 지나가니까 빠른 거죠. 저는 올해 3주였는데, 네, 네. 그래도 9수보다는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배웠고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삼재란 무엇일까요? 삼재란 세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사전을 잘 찾아보면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수재, 화재, 풍재 이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해요. 물로 인한 재난, 불로 인한 재난, 바람으로 인한 재난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삼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삼재라는 것은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운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또 표리를 하자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땅이 갑자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거나 변동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앉아있는 자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약간 이제 삼재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적 정의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재는 9년마다 돌아오고요. 9년마다 돌아오고요. 그래서 새 띠가 항상 걸려요. 22년, 23년, 24년, 이게 3년 동안 삼재에 걸리는 띠는 신, 자, 진, 원숭이, 쥐, 용, 이렇게 세 가지 띠가 삼재에 걸리는 운이에요. 삼재라면 무조건 나쁜 걸로는 생각을 하시는데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복삼재도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복삼재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원숭이 띠들이 참 안 좋아요. 충까지 들기 때문에, 충의 삼재가 들기 때문에 원숭이 띠가 안 좋아요. 그러나 용띠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용띠나 쥐띠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변동도 심했을 거고, 그 와중에 변동을 하면서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복삼재로 보셔야 돼요. 의도치 않은 변동이 드는 운, 그 다음에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피해야 되는 그런 걸 삼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재풀이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산지풀이를 하는 거는 꼭 필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거는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뭐냐면 꾸준히 일을 진행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변동이 들어오면 나쁘잖아요. 그럴 때는 삼재풀이를 좀 하시라고 좀 권해드려요. 삼재를 풀면은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 크게 치고 갈 건 작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내서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풀어낸다는 의미는 우리가 대신 어떤 허수아비에다가 뭘 묶어요. 묶어서 여기다 그 삼재운을 대신 받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악재를 이쪽이 대신 받아서 좀 면할 수 있게끔 혹은 덜 타게끔 하는 게 삼재풀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불교도 삼재풀이를 하는데, 네네. 무속신앙 쪽과 다른 점이 있나요? 불교에서 원래 삼재풀이라고 하는 건요, 시작한 거는 불교에서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제 자료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따지면 불교에서는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방술이나 뭐 천도제라든지 귀신을 다루든지 기운을 다루는 일은 원래 무당이 하는 게 맞아요. 삼재풀이는 이런 이제 육갑, 그러니까 이제 사주 명리 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주역에서 사주 명리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 역학에서 사주 오행을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삼재다, 이렇게 나온 게 삼재거든요. 이 기운이 부딪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이제 사주 명리 이제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절에서도 먹고 살 방편으로 좀 했다라고 보고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지도 모르겠네. 욕먹을지도 모르겠네. 절에서 하는 것
또 괜찮지만 원래는 어떤 기운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런 기운을 다루는 건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당이 되기 싫어서 무당이 되기 싫어서 스님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도 효과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운 수행을 하거나 우리가 귀를 다루거나 아니면 신을 이렇게 청하거나 이런 거는 원래 무당이 하는 일이고 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막아가자고 하는 게 더 옳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을 청하고 우리가 귀신을 다루고 하는 것은 기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기운을. 삼재라는 것도 곧 기운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해서. 불교에서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원래 불법이 불법 부처님 법이 뭔가 뭐 무슨 삼재풀이를 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수행이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기 참나를 찾는 게 원래 불법이에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기운을 다루고 이러는 거는 원래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원래 기운을 다루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삼재풀이의 기원을 풀이가 언제 나왔냐고 보면은 불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불교는 무속하고 불교가 좀 합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삼재라는 거를 거기서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걸 보고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가지고 역으로 우리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랑 무속이랑 좀 같이 가는 경향은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불교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삼재풀이를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잘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막아갔다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사례자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삼재가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겹치는 분들이 계셔요. 한 분일 때는 그렇게 작용이 크진 않은데 둘, 셋, 넷 이렇게 갈수록 작용이 커요. 작용이 커져요. 그 뜻은 뭐냐면 제 경험상 얘기하면 2분 이상이 되면 조금 집안에 병환이 들어요. 병환이 들든지 돈이 크게 나가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거 한 3명 정도 되면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 그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사례로 말하자면 저희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매제랑 여동생이랑 자식이 둘이 있어요. 이게 내 식구가 다 삼재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걱정을 많이 해서 올 초에 그 삼재를 풀어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셋, 넷 이렇게 되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생긴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어머니가 올해 10월 달에 보니까 구강암이었어요. 사기예요, 사기. 작년부터도 저한테 좀 상담을 해서 올해 작은 병이라도 큰 병은 가시라 그랬는데 작년에 어금니 그 사랑니를 뺀 게 염증이 있어서 계속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알고 보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10월 달에 발견을 해서 큰 병을 서울대 병원 쪽으로 가서 검사를 하면 수술 날짜를 잡으면 한 4달이 걸린대요.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근데 한 일주일 만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잘 끝나고 지금 잘 회복하는 중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완전 원천 봉쇄 이런 건 아니에요. 예방이라고요. 무조건 예방. 무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예방하고 나서 좋은 기운 받자고 하는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제 사례입니다. 선생님, 다른 무속인 채널에서도 삼재랑 같이 엮이는 게 홍수막이라고 하는데 네네. 홍수매기, 홍수막기 네네네. 많이 나오는데 그건 또 무엇일까요? 홍수매기, 횡수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기운적인 거를 이렇게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홍수매기는 1년 12달 달마다 들어오는 애군, 안 좋은 기운 그거를 막아가는 게 홍수막이에요. 그걸 막는 게 홍수막인데 횡수맥이라고 하는데
기운이라는 건 이렇게 너를 때예요. 파도를 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칠 때가 오는 거예요. 넘쳐서 흙탕물이 돼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뜻으로도 저는 이렇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넘치는 물을 막는 거예요. 그게 홍수막이에요. 넘치는 물을 막는 걸 홍수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군을 막아가는 게 홍수맥이에요. 그래서 조금 깊게 설명을 하자면 애군하고 살하고 다른 얘기예요. 애군은 끈적끈적해서 잘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걸 애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살은 치고 가는 거예요. 탁탁. 이게 이제 이거를 살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자님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게 저는 조금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둘 다 막는 거를 횡수막이라고 해요. 홍수막이. 또 다른 말로는 횡액이 친다 그래요. 횡액이 옆으로 친다 이거예요. 옆으로. 홍수가 넘어온 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홍수막이 같은 뜻인데 이해하기를 12달마다 넘어갈 때마다 안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가는 게 홍수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재풀이 때 같이 해요 보통.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달 이렇게 기도를 올리기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정초라도 연말이나 정초에 이런 거 이제 무속인들이 하시거든요. 정초라도 한번 좀 1년 동안 모으면 그 정도 한번 그 행사 치를 만큼은 모아요. 그렇게 큰 돈이 큰 근전이 드는 게 아니라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꼭 좀 막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한 1년이 그나마 편해요. 전년도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풀고 나서 그나마 좀 편하게 넘어가니까 삼재풀이나 횡수막에는 기도 올리시기 힘든 분들은 이거라도 꼭 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시던 분은 꼭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꼭 하고 넘어갔으면은 좀 더 살아가는데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마무리 멘트 이렇게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죽겠네요. 내 진짜 이거 못하겠네요. 죽겠네요. 내 진짜 이거 못하겠네요.